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강의를 맡은 춘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이정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것입니다. 사이버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으로 나뉘어서 정의와 유형, 대처와 신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만지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휴대폰은 우리 일상에 너무 밀접하게 와 있고 매일매일 휴대폰과 함께 있습니다.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폰은 우리 일상에서처럼 사이버 폭력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휴대폰을 통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통해 휴대폰을 통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 비중이 크게 늘었죠. 이 때문에 경남 지역의 학교 폭력은 크게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은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이 증가했고 성적 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경남 지역 초중고생 2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피해 조사 결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9%. 최근 4년 동안 이어지던 학교폭력 피해 증가세가 지난 2019년 1.5%까지 올라간 뒤 지난해 40%포인트 뚝 떨어진 겁니다. 8가지 피해 유형 가운데 신체나 언어폭력, 성폭력은 미미하게 줄었고 강요와 스토킹, 금품 갈취는 1%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사이버 폭력은 3.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도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이 가장 많았고 드물지만 성적 폭력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학교 폭력 전체 발생은 줄었지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은 늘어난 겁니다. 학교 운동부 폭력도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 심의위에 올려진 건수만 모두 14건, 가해자는 19명, 피해자 5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양산의 한 건은 지도자 해임 처분까지 이어졌습니다. 학교 폭력, 사소한 학교 폭력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학교 폭력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상남도 교육청은 올해 새학기 대면 수업이 증가하면 학교 폭력이 또다시 늘 것으로 보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처분을 면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사이버상의 폭력은 더욱더 심하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SNS상에서의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 폭력 행위는 아까 말한 언어 폭력, 괴롭힘, 따돌림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쏟아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사이버 폭력에서는 익명성이라는 이유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피해라고도 하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활용에 있어서 많이 주의를 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려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으로는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감옥, 사이버 왕따 논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따돌림은 이렇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떼카, 방폭, 카톡 감옥의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반 친구들끼리만 따로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한 친구를 욕하거나 따돌리는 것 또한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말씀드린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보도 영상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전체 학교 폭력 비율은 줄었는데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최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를 활용한 학교 폭력이 늘어나고 비밀 채팅이라고 따로 있는데 상대방이 읽고 3초 뒤에 그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욕 같은 거 쓰고 몇 초 뒤에 사라지고.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해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피해자 학생 앱에다 깔아놓고 어디에서 몇 시간 있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서 괴롭히기도 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이 학교 폭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피해 경험은 다소 줄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사이버 폭력과 집단 따돌림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학교 밖 폭력 피해 장소도 사이버 공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 원인으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언택트 시대가 본격화된 지금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을 안정화하고 또 심리적인 치유가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 지금 언택트 시대에서 좀 나와줘야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설문됐기 때문에 원격 수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 가해 학생들이 따돌림을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면 사이버 따돌림은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이처럼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며 폭력적인 형태로 남에게 괴롭힘을 주는 완전한 폭력 행위입니다. 먼저 인터넷은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속도보다 글을 올리면 공기 중에 세균이 확 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전파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불면증, 두통, 우울증, 스트레스, 폭력 행동을 발생하게 하며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내가 삭제를 한다 해도 누군가 스크랩하거나 공유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했다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보여지게 되고 재생산되어 영원히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넓고 크고 영구적으로 미친다는 것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키우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 오겠습니다. 카톡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괴롭히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사이버 학교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 학생들이 단체로 A양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A양이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 이른바 카톡 감옥입니다. SNS상에 특정 학생에 대한 욕설과 허위 사실, 개인정보 등을 담은 이른바 저격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모두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부모님 욕도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알리기도 좀 죄송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학교 폭력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폭력 유형은 모욕으로 이 중 대부분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물리적 폭력보다 죄책감이 적어 청소년 사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폭력은 학교 생활과 청소년기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부모와 교사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원치 않은 정보가 인터넷상에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자녀가 핸드폰을 보고 화들짝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또는 데이터량이 급증한다면 사이버 폭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경찰은 자녀에게 사이버 폭력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 교사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답변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별다른 이유 없이 나랑 안 맞거나 싫어서, 심지어 재밌어서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도둑질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그처럼 폭력 또한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이버 폭력처럼 단순하게 한 말들이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 평생의 수사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 자료를 꼭
캡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버 폭력으로 힘든 친구들은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로 신고해 주시거나 춘천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상담소 도란도란을 통해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위해 춘천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이정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